MOF라는 신소재를 개발한 공로를 평가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 크기의 구멍이 뚫린 벌집 같은 구조물이라고 해요. 이게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흡착하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포집할 수 있고요. 메마른 사막의 공기에서 수분만 따로 채취할 수도 있대요. LG전자 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공기청정기에 이 MOF를 적용한 고성능 흡착 필터가 장착됐다. 이런 광고가 같이 벌써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업용으로 응용이 되는 게 나와 사용이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 이미 다 활용되기 시작한 거고, 특히 산업적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가 좀 기대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슈 들어볼까요? 네. 노벨 화학상 화두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 잡는 고체 화합물 영예. 올해도 이제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12월 시상식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화학상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 성과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수상의 주인공은 일본 교토대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 호주 멜버른대 리처드 롭슨 교수, 그다음에 요르단 출신의 오마르 무아네스 야기 미 UC 버클리대 교수입니다. MOF라는 신소재를 개발한 공로를 평가받은 거예요.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스, 금속 유기 골격체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해하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아주 작은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 크기의 구멍이, 조그만한 구멍이 정말 뽕뽕뽕뽕 뚫린 벌집 같은 구조물이라고 해요. 이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기체가 드나들면서 어떤 표적 물질을 잡아내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물질 1g, 그러니까 막 가루 한 톨 정도의 질량인데 이거를 넓게 펼치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축구장만큼 넓게 펼쳐진다고 해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그런 구멍도 숭숭숭숭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흡착하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포집할 수 있고요. 메마른 사막의 공기에서 수분만 따로 채취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분자 스펀지라고도 불리고요. 이게 구멍의 크기랑 모양, 막 성질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어서 분자 레고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 연구가 좀 오래됐어요. 1995년에 기본 토대가 완성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1989년에 이제 연구 제일 먼저 시작한 롭슨 멜버른대 교수, 지금 88이에요, 연세가. 그다음에 1992년에 이제 그 일본 기타가와 도쿄대 교수가 MOF에 기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하고요. 기타가와 교수도 74이에요. 그다음에 60살로 막내인 야기 버클리대 교수가 1995년에 MOF를 이제 레고처럼 아까 변형 가능한 그런 구조체로 체계화해서 실용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90년대 중반에 딱 이제 토대가 완성된 다음에 전 세계 다수의 화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막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응용이 돼서 진짜 수만 개의 다양한 MOF를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는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 발표될 때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LG전자 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공기청정기에 이 MOF를 적용한 고성능 흡착 필터가 장착됐다. 이런 광고가 같이 벌써 나왔거든요. 벌써 이렇게 상업용으로 응용이 되는 게 나와 사용이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 이미 다 활용되기 시작한 거고, 특히 산업적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가 좀 기대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산화탄소,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일단 유명한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노벨위원회도 이번에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그 기후변화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말씀드리면 수상자들의 발견 이후 화학자들은 수만 개의 다양한 MOF를 개발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인류가 직면한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물에서 과불 화합물을 분리하거나 환경 속의 미량의약품을 분해하거나 또 이산화탄소 포집, 그다음에
사막의 공기에서 물을 획득하는 것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이번 수상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DG 클리마에서 이제 딱 별도 홈페이지 기후 뉴스창에 이번 수상자 발표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MOF가 뭐 발전소, 전력 발전소, 산업 현장, 심지어 대기에서 배출되는 탄소 포집도 더 수월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디지클리마가 그러니까 EU 배출권 거래제 운영하고요. 뭐 유럽 그린딜, 기후에너지 패키지 이런 정책 다 주무하거든요. 뭐 유엔 파리 협정 같은 글로벌 기후 협상도 대표로 참여하는 그런 주무 부서예요. 그래서 이 분야의 최대 현안이 탄소 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MOF 기술을 주목을 해온 거죠.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이 MOF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깨끗한 물 추출, 오염물질 제거, 그다음에 수소 저장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응용 분야가 넓네요. 네, 참 이런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게 저희 경제학 분야에서도 7년 전 2018년도에 기후변화 경제학으로 노벨상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런 화학 분야에서도 이 넓은 화학 분야에서도 이제 기후에 관련된 쪽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상을 주는 걸 보면 확실히 인류의 너무 중요한 문제로 기후변화 변화 문제가 이제 올라섰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내외 후속 연구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국내에 좀 소개된 관련 기사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국내 연구진도 성과를 낸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23년 7월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막에서 물 만드는 기술 요걸로 이제 이번 그 노벨상 수상자 야기 버클리대 교수랑요. 포스텍 환경공학부 송호철 교수 이제 공동 연구팀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의 수분에서 물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OF의 그 미세 구멍이 이제 대기 중에 수분을 끌어모으는 흡착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대기 중에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하고 낮에는 또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까 흡수한 수분을 액체로 모으는 그런 수화기 같은 거를 만들어내서 물을 모으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아까 MOF랑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거잖아요. 하루 최대 물 285g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국제학술지 네이처 워터에 실렸고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중요한 자료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285g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걸 좀 대량으로 이렇게 그쵸. 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 진행한 포스텍 송호철 교수가 당시에 다른 에너지원이나 외부 전력 공급원 없이 순수하게 태양 에너지로 물을 생산한 세계 최초의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뭐 지형이랑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OF라는 어떤 이제 필터죠.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늘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로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 아이디어가 사실 우리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매일 5세 미만 아동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술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그 해수 담수화 이 기술이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 원리가 바닷물을 막 가열을 해서 수증기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응축해서 이제 담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을 가열하는 이 증발 과정에 필요한 그 열에너지를 석유, 뭐 이런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태양열이나 파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추진됐어요. 근데 자, 이 열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뭐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남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수를 걸러내고 나면은 해수염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바다로 방출시키면 환경 오염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수분을 MOF 필터로 잡아내서 태양에너지로 이걸 액체로 모아내는 기술이 더 진전되면 이거야말로 지속 가능한 물 부족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포집 기술 자체에 대한 사실 논쟁은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많은 탄소 포집이 될 거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사업성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네. 하나의 중요한 이 탈탄소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그런 어떤 진전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 공기 중 수분을 또 잡아내서 청정 에너지만 활용해 물을 생산한다. 아이디어. 이게 상당히 새롭고 예. 저한테 굉장히 확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가스 저장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수소 사용을 대중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피도 크고 폭발 위험이 있어서 이제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지금 이제 대형 튜브 트레일러에다가 이거를 담아가지고 막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MOF를 활용을 하면은 수소 분자를 촘촘하게 저장해서 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좀 더 개발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만든 우리 그린 수소도 시작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성을 얻게 될 때쯤에는 수소차 사용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게 이제 시작이 노벨 화학상인데 네. 이 딱 들으면은 이런 기술이 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좀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방송에서 이것을 소개한 가장 큰 의미일 텐데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참신하고 좀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노벨상 선정위원회도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고 또 평가하고 가능성을 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기후 문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이렇게 시상을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연구하는 그냥 각 분야, 물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 맡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해법들을 좀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노벨상 이제 수상자 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언제부터 누구누구 이렇게 수상이 이뤄졌는지 주요 수상자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 업적이 크게 주목받은 계기는 2007년이에요. 그 노벨 평화상 받았죠. 그럼요. UN IPCC. 엘고어를 포함한. 그렇습니다. 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했고요. 당시 이제 엘고어 말씀하신 전 미국 부통령도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이런 거 만들고 여러 강연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에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공동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크고 한동안 뜸하다가 말씀하신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에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랑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환경 문제와 경제 성장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어요. 특히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 경제학자이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듬해 이제 뭐 유럽을 포함해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탄소세 정책이 이제 설계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책으로 실현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탄소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2021년에는요. 노벨 물리학상에서도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3명의 이제 연구진이 수상을 했는데 마나베 슈크로 미국 프린스턴대 석자 연구원은 이제 온실가스 증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스 하셀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교수는 기후 시스템의 변동성을 정량화해서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 사피엔차대 교수는 물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남았으니까 뭐 노벨 문학상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마침 그 수업 주제가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가 언급된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노드하우스 교수도 사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환경 정책, 그러니까 탈탄소를 위한 뭐 탄소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좀 온건한 입장이었는데요.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적극적인 탄소 수입이 필요하다. 또 이런 걸 잘하는 국가와 잘하지 않으려는 국가가 있으면 잘하는 국가끼리 모여서 아예 탄소 클럽을 만들어라. 국가 간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탈탄소를 하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탄소 장벽이 생기는. 그렇죠. 네. 장벽을 만들어서라도 네. 무역 규제를 가해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입장이 좀 더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주장하는데 이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되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기후변화 현상이 경제 성장을 그만큼 저해하고 네, 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모형을 봤던 통해 건가요? 분석을 이제 했고요. 예. 원래 이제 애초에 그런 모형을 갖고 계속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는데 예. 그런 것을 좀 더 이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오죽하면은 유럽 연합이 대표적이겠죠. 지금 뭐 CBAM과 같은 이런 네. 탄소권 내년부터. 조정제 네. 이런 거 하듯이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맛 좀 봐라 너희들. 네.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 그런 것이 저는 2018년도 노벨상을 받는데 일정 정도 주요했다.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인 연구도 이제 축적이 돼 있었지만 예. 자신의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어필하지 않았을까.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사회과학자로서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막 수상하고 싶어서 많이 뛰어드시잖아요. 기후변화 문제 예. 해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기대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